최강스카이 학원과 함께하는 최강입시연구소. 안녕하세요, 김수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저번 주에 건국대하고 동국대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연결해서 같은 라인이라고 이른바 얘기하는 이제 홍익대와 숙명여대. 근데 이제 순서상은 네. 가나다라 숙명이니까 이제 숙명여대, 이제 홍익대라고 이제 제가 지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숙명여대하고 홍익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저번 주에 건국대, 동국대 편에 비하면은 좀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라인이라고 얘기해도 굉장히 좀 차이가 큰. 왜냐면 저번 주에 봤던 이제 건국대와 동국대는 어떻게 보면 특징이라고 하면 논술을 빼고 네. 교과하고 종합이 전부 최저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보는 이제 숙명여대하고 홍익대, 특히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세죠. 교과하고 종합 둘 다 최저가 걸려 있어요. 맞아요. 뭐 숙명여대도 교과 전형이 최저가 걸려 있기 네. 때문에 저번 주와 같은 라인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떤 그 입시 결과나 경쟁률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많이 갈린다. 요거를 우선 오늘 좀 포인트로 좀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 숙명여대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교과 전형이고요. 지역균형 선발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 재학생의 10%까지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한 거니까 네. 상당히 많은 인원이 지원이 가능하다. 거의 이화여대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교과 순수 100%입니다. 근데 최저는 2합 5. 요 최저 2합 5를 잘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약학은 3합 5. 요렇게 일단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종합전형은 크게 두 가지 전형으로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게 이제 진행이 됐는데, 인재 1, 그리고 인재 2라고 부르는데, 1이라고 부르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서류 전형이에요. 그냥 서류 100%. 그리고 이제 2는 면접이 반영되는 전형. 그러니까 종합이지만 불구하고 숙명여대는 아예 서류 아니면 면접까지. 이렇게 두 가지의 각각 학생들이 갖고 있는 좀 장점을 좀 분리해서 보겠다. 뭐 요렇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논술은 논술 우수자 전형. 그래서 논술이 90%입니다. 이제 교과가 10%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숙명여대는 교과가 10%가 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보기 좀 어렵다. 그리고 최저는 교과와 같은 2합 5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홍익대 일단 좀 보면은 이제 교과 전형은 학교장 추천자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추천 인원은 이제 10명 이내. 문이과 뭐 자연계 인문에 상관없이. 추천자 10명 이내고 교과 100%입니다. 네. 요 라인에서 이제 우리가 홍익대를 주목해서 보는 이유가 이제 최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최저가 야, 높네. 딱 봐도.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높다고 봐야 되는지 그쵸. 아니면은 아니, 높죠. 원래 이 라인이 네. 원래 이거 맞추는 건지 참 애매한데, 다른 학교들의 이제 요 라인에서의 최저를 좀 이제 기준으로 잡아보면 네. 좀 세죠. 네. 일단 3합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문계열은 7, 그리고 자연계열은 이제 8. 이 학생들의 입장에서 2합하고 3합에 이게 다가오는 이게 느껴지는 뭐랄까. 체감 난이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굉장히 차이가 커요. 그렇죠. 학생 입장에서는. 이제 이 교과 전형은 그런데 이제 종합 전형에서도 보시면 아시겠는 서류 100%인데 최저가 동일합니다. 3합 7, 자연계는 3합 8.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홍익대는 서울 캠퍼스만 이렇게 최저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세종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종합전형이 없다. 그러니까 요거를 정확하게 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 캠퍼스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논술도 보시면 논술은 90%. 근데 최저가 동일하죠. 그러니까 홍익대는 모든 전형에 최저가 걸려 있는데 모든 전형에서 인문계열은 3합 7, 자연계열은 3합 8을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요게 좀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좀 차이점이죠. 그래서 그러면 그냥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면 경쟁률이 그렇게 세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네. 바로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긴 할 건데, 네. 이제 이거는 실제로 이제 봐야 돼. 이제 봐야 되는데, 물론 건국대, 동국대에 비하면 네. 조금 낮아요. 왜냐면 또 모집 인원이 홍익대가 그렇게 또 사이즈가 매우 크지도 않거든. 그쵸.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볼 수는 있어요. 홍익대가 또 지리적인 요건이 좋잖아요. 뭐 그렇게 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다들 얘기하잖아요. 그쵸. 이제 뭐 네. 홍대 입구다 보니까. 그렇죠. 또 거기 또 이렇게 그렇죠. 메카가 딱 됐으니까. 아, 여기에 이제 홍익대는 또 하나 되게 특징이 하나 있는 게 교과 전형을 보면 자사고하고 특목 졸업 예정자도 지원이 가요. 얘네는 이제 특성하고 학생들만 교과 전형으로 지원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자사 특목 애들도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게 100% 저는 그냥 요겁니다. 그러니까 삼합을 건 이유가 왜 얘네가 삼합을 걸었을까? 이따가 우리가 입시 결과를 볼 거지만 생각보다 삼합치고도 높거든요. 높죠. 그럼 왜 이렇게 우리가 높은가? 입시 결과 자체가 왜 이렇게 높은가에 대해서 봤을 때 일반고 학생들 수준에서 이 라인에서 과연 홍대를 얼마나 쓸 수 있을까? 그걸 고려해 본다면 요걸 왜 얘네가 졸업 예정자가 지원 가능하게 해놓는가? 요거에 대한 좀 궁금증도 좀 풀릴 수 있다. 일단은 좀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일단 작년하고 어떤 또 차이가 있는지 봐야 되잖아요. 근데 건대하고 동국대는 우리가 저번 주에 봤지만 되게 차이가 많이 났잖아요. 네. 굉장히 많은 좀 혼란이 왔는데 여기는 솔직히 그 정도로 차이가 많진 않아요. 그냥 일단 숙대부터 보면은 다 동일합니다. 똑같죠? 종합전형도 똑같은데 차이점은 올해부터 자소서를 폐지했다라는 정도. 야, 자소서 폐지하는 학교 은근히 많네. 내년부터 아예 없어지니까. 네. 올해가 마지막이기 네. 때문에 솔직히 대다수가 없어졌어요. 뭐 그리고 자소서를 올해 제가 볼 때 나중에 한번 뭐 이 얘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우리의 이 고3 여러분들이 이 기말고사만 끝나면 그렇죠. 자소서 쓴다. 자소서에 올인하지 않습니까? 네. 자신의 그 서류와는 상관없이. 그렇지. 근데 자소서에 올인하는 이유가 왜 올인을 하냐? 이걸 붙을 거라 생각하는 거야. 근데 다시 한번 강력하게 부탁드리지만 자소서를 통해서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얘의 현재 생각과 마인드가 뭐냐 이거를 자소서를 통해서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플러스 알파의 개념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은 아직까지는 자소서가 모든 걸 결정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자소서에 올인하지 마라. 일단은 뭐 간단히 그런 얘기 한번 해주고, 논술은 바뀐 게 작년에는 논술이 70% 서류가 30인데 올해 이제 90%까지 올렸다는 거하고 이제 신소재 물리 전공이라고 하는 걸 이제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3명을 더 뽑는다. 뭐 요 정도. 홍익 때는 일단 차이가 없어요. 얘네도 똑같아. 그러니까 자소서 폐지하고 얘는 전부 그냥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입시 결과는 올해도 큰 차이가 없다. 좀 대동소이하다라고 우리가 일단은 좀 볼 필요가 있죠. 그럼 이제 경쟁률 네. 한번 따져보면은 자 숙명여대부터 보겠습니다. 자 경쟁률 기준했을 때 학생부 교과 드디어 한 자리 숫자대 역시 요 라인에서는 가장 경쟁률이 높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여대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기도 하지만 여학생들이 최근에 여대에 대한 약간 그 뭐라고 할까 약간의 그 거부감? 그러니까 안 쓰더라고. 네, 그러니까 저도 뭐 상담하고 얘기해보면 제일 첫 마디가 여대는 안 쓸 겁니다. 아니면 가도 2대만요. 뭐 이런 식이고?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여대에 대한 선호도가 예전에 비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기회라고 보기 때문에 그쵸. 오히려 네. 다른 친구들이 안 간다고 안 했을 갔을 때 자기가 가는 거지. 아무 말 하지 마라. 왜 너 안 가냐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설득할 필요가 없다. 일단은 교과에서 이런 부분이고 학생부 종합병도 보시면 한 13.33 서류는 면접 전형이 좀 인기가 높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면접이라는 게 좀 일반 역전의 의미가 있다. 역전이라는 게 가능성 하니까. 여기 있고 논술 전형은 이제 인문계열이나 자연계열 평균 비슷합니다. 34.34%. 뭐 확실히 이제 약대가 논술을 또 이끌고 갔다. 이렇게 우리가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홍익대도 먼저 경쟁률부터 보면 교과 전형인데 일단은 2자리 숫자지만 좀 낮긴 하죠. 기존보다는. 네. 아무래도 그래도 우리가 이걸 봐야 돼. 삼합인데 불구하고 11.38이에요. 그러면 삼합을 노리는 학생들의 마지노선이 홍대인가? 지원자가 2,776명이죠. 그러니까 얘네는 일단 삼합을 맞추고 다 뛰어 들어왔잖아. 들어왔잖아.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들어온 거다. 그리고 자, 학생부 종합은 이제 9.90, 거의 10대 1이죠. 10대 1 정도. 근데 이것도 우리가 의미 부여하면 삼합인데 불구하고 10대 1이다.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요 라인이 제일 낮아요. 왜냐면 여기가 낮은 이유는 뭐냐? 그거는 제가 설명할게요, 뒤에 가서. 예. 근데 그것도 있겠지만 제가 여기서 일단 말씀드린 건 뭐냐면 유일하게 이 라인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의학 계열이 없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홍대가 의학 계열이 없으니까 논술은 굳이 터질 만한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논술이 제가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낮은 이유가 수능 전에 논술을 보잖아요, 얘네들이. 아 그래요? 예, 그것까지는 제가 몰랐어요. 얘네들이 수능 전에 논술을 보기 때문에 확실히 많이 떨어집니다. 학생들이 부담이 있지. 아 그렇구나. 네. 확실히 부담이 있구나.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일단 경쟁률 한번 봤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단순히 우리 경쟁률만 보지 말고 요거에 대한 좀 참고 내용을 보면 숙명여대는 일단 학교에서 입시 결과 오픈했을 때 오픈하는 게 충원율대로 오픈해놨어요. 근데 이제 교과 전형 보면 충원율이 이제 180%예요. 거의 200%. 네. 그러니까 두 바퀴 돌아간다 봐야죠. 그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인데 서류 평가는 151%. 한 바퀴 반 돌아가는데 면접이 50%밖에 안 들어. 그러니까 10명 중에 5명밖에 안 빠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몰빵한 거네. 면접 전형이 실제로 입시 결과가 제일 낮아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이게 애들이 보는 이제 상향, 우주 상향.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 못 거는 거고. 그렇지. 서류는 어차피 위에 있는 라인들이 다 서류 전형.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여기는 이거를 뭐 중간, 딱, 요 정도. 그리고 교과는 이 충원율을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죠. 아, 이거 적정, 안정으로 썼구나, 애들이. 그러니까 카드를 쓸 때 여기 거의 5번. 그러네. 여기가 한 4번. 여기 최소 2번. 이 정도 카드 라인을 썼다라고 우리가 그냥 딱 요거 보고 추측할 수 있어요. 충원율을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대충적으로. 논술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는 뭐 호불호가 갈리는 거니까. 하지만 실제 경우는 뭐죠? 16.37, 11.57밖에 안 나요. 그러면 여기는 진짜 상향 쓰는 거야. 그렇죠. 예. 왜 상향을 쓰는 건지에 대해서는 이따가 논술 때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네. 자, 홍익대. 충원율 131.1%예요. 그러니까 삼합에서는 제가 볼 때 여기가 마지노선이라는 말이 맞는 거야. 얘가 거의 삼합에 거의 마지노선인데 1등급 1초 1중의 삼합의 마지노선이 아니라 여기는 진짜 이따 얘기할 거지만 2초 삼합이에요. 2초. 그러니까 1등급 애들 머릿속에는 솔직히 얘기하면 최저를 내가 해도 홍대는 거의 머릿속에 없어요. 그거 우리가 확실히 알죠. 그거 1말 아니면 거의 없다 봐야 돼. 자, 종합전형도 충원율 보세요. 65.1%. 그러면 흔히 얘기하는 상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자, 논술은 올해는 논술에 대한 입시 결과부터 아무것도 없어요. 자료가. 얘네가 오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직 홍익대는 학교 어디가 사이트가 아닌 그 본 학교 홈페이지에서는 올해 그러니까 작년의 입시 결과를 아직 올려놓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재작년 논술에서 이제 충원율을 갖고 왔는데 왜냐면 똑같으니까. 36.26이거든요. 올해도 요거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본다라면 그냥 홍익대에 대해서는 그냥 학생들이 논술을 쓸 때도 그렇게 선호도가 있는 학교는 아니다. 자, 그럼 요걸 봤을 때 솔직히 얘기하면 건동홍만 우리가 얘기하면 확실히 건동홍이구나. 그렇죠. 그걸 알 수 있죠. 건동홍이 왜 건동홍이냐? 나 건동홍이다. 홍건동은 될 수가 없다라는 거를 요걸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요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요 라인에서는 홍익대가 가장 좀 후순이다. 그러니까 카드로는 한 4번, 5번, 뭐 심하면 6번 카드. 근데 또 홍익대는 또 특징이 미대가 워낙 세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이번에 미대 입시에 대해서는 얘기도 안 했고 그 결과도 제가 갖고 오지 않았어요. 뭐 의미가 없어 그거는. 그러니까 그건 완전히 그냥 어나더 레벨이니까. 별개의 문제죠. 어차피 뭐 예체능 뭐 우리하고 관심 있습니까? 저희가 예체능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라는 점을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학부모님들한테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입시 결과. 우리가 오늘 이 입시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제가 좀 비교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교과전은 비교를 좀 할 거예요. 네. 일단 숙명여대 교과가 이하보잖아요. 네. 요 동일한 이하보를 갖고 있는 학교가 경희대예요. 경희대. 그렇죠. 왜냐 건국대, 동국대는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건국대, 동국대를 기준으로 잡으면 안 돼. 근데 유일하게 경희대죠. 물론 이제 서류가 들어가긴 하지만. 자, 경희대가 작년 기준했을 때 이하보의 최저가 인문계열이 2.0이고 자연계열이 1.95였어요. 네. 그런데 우리 숙대 평균이 2.04, 자연계열이 2.07. 바로 밑에 라인이죠. 그러니까 여학생들은 특히 1말 2초인 애들이 숙대를 쓸 때 무조건 경희대를 무조건 쓴다라는 거야. 무조건 왜냐면 숙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는 경희대를 바라보고 쓰는데 내 어쩔 수 없이 숙대를 쓰는 거야. 그걸 경희대 이렇게 붙으면 경희대 가는 거고. 고민하지 않지. 경희대 떨어지면 숙대가 되면 숙대 가는 거고.
물론 이제 그 사이 이제 건국대 동국대 빼놓고 이제 또 기도하는데 건대 동대는 이제 뭐 다 안 들어오고 날아가고 뭐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요 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 단계 위가 이제 외대 정도까지 쓰겠죠. 그러니까 여고니까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자연계열 치고도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여학생들한테는 제가 볼 때는 숙명여대를 무조건 선호도가 낮다라고 보기보다는 학생들 입장은 되게 애매한 거야. 그러니까 이대를 가기에는 내 내신이 모자른데 밑에 있는 성신, 뭐 동덕, 서울 여기를 쓰기에는 이게 그렇죠, 인정이 안 돼. 여기를 여대로 내가 써? 그러니까 그치. 여학생들하고 좀 얘기해보면 그런 것 같아. 그냥 여대로 마지노선을 되게 숙대 아니면 성신까지 잡는데 2초는 숙대까지 잡는 것 같고요. 2중 정도나 이 말은 이제 성신까지도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딱 정해져 있어, 계층들이. 그러니까 그 지원하는 집단도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로 경쟁률이 빡 하고 터지기는 좀 어렵다. 요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홍익대가 3합인데 불구하고 지금 입시 결과를 보세요. 숙대와 거의 비슷하죠. 네.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한 얘네들에 대한 효과가 아니냐. 자사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이 자사고는 소위 얘기하는 네임 밸류가 있는 자사고들이 아닌 지방의 네임 밸류가 좀 떨어지는 자사고들로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사고들 아니면 혹은 여태까지 한 번도 제가 언급 안 했지만 자공고들 있잖아요. 얘네들 2등급 때가 애매한 거야. 특히 이 지방권에 있는 애들이. 왜냐하면 얘네들은 서류로도 자사고지만 비교가 경쟁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그런데 자신들의 내신이 이 정도야. 근데 서류로는 원래는 이 라인 애들이 다 성성한 중경을 쓴단 말이야. 근데 무조건 밑에다가 한 장을 걸어놔야 되잖아. 심지어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10장이야. 그러면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볼 때 1에서 10등까지는 홍대 안 받아. 안 받지. 그쵸? 그럼 11등부터 뭐 20등 라인, 심하면 30등 라인에서 이제 주워 먹는 거잖아. 그러면 딱 계산해보면 2등급 초, 2등급 중반 애들까지 카드가 내려오는 거예요. 심하면 2등급 말까지 내려오겠지. 그러니까 이 말인 애들은 머릿속에 하나만 박혀 있는 거지. 최저다. 이거 최저다. 왜?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그 컨설턴트들이나 이 입시 유튜버들이 홍대 얘기할 때 다 그 얘기했어. 최저다. 최저만 맞춰간다. 네. 개풀 뜯어먹는 소리인 겁니다. 최저를 맞춰도 못 가. 왜? 평균이 2.06, 2.9인 거야. 물론 뭐 75%, 90%까지 한다고 하면 2등급 말까지도 빠질 수 있어요. 근데 홍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원이 많지가 않아요. 과별로 뽑는 인원도 되게 적고 학과가 되게 적단 말이야. 그러면 군산학과도 별로 없어요. 지원할 수 있는 집단이 거기서 거기니까. 심지어 교과 100%잖아. 서류도 반영하지 않아. 그러면 여기를 지원하는 대다수의 저는 학생들은 지방권에 있는 일반 인문계 학생들, 좀 경쟁력이 낮은. 그런데 그냥 나 디립다 그냥 수능 깠다. 이런 친구들 아니면은 지방에 있는 이름뿐인 자사고들이 있어요. 이름만 진짜 자사고인 학교. 그런 애들 아니면 이름뿐인 외고. 그런 좀 그 라인에서 경쟁력이 없다라고 불리는 그런 학교들에서 결국에는 그냥 최저 맞추기를 한 게 아니냐. 저는 이제 그렇게 조금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익대를 우리 일반고 학생들이 무조건 최저를 맞춘다고 무조건 보장받는다. 뭐 그러기엔 좀 어렵지 않았느냐. 다만 올해는 좀 차이가 있다. 저는. 왜요? 올해는 저는 좀 차이가 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올해는 요거보다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게 작년에 처음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원래는 홍대가 계속 3합을 갖고 있는 학교였어요. 무슨 말, 원래 수능 체제를 계속 걸고 있던 학교에서 실제로는 이거보다 좀 더 높았어. 근데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왜냐면 다른 라인에 훨씬 많아졌고, 일단, 건대도 차적 없잖아. 맞습니다. 그러면은 학생들 입장에서 건구대, 동국대, 홍익대를 쓰는데 다 1말 2초가 쓰잖아. 솔직히 홍익대를 2초가 이제 쓸 가능성이 있는가? 그러니까 작년이니까 요 라인에서 자사나 장원고 애들이 정보가 없으니 그냥 나는 쓰는 대로 쓴다. 그래서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는 조금은 요거보다 후하지 않겠느냐. 뭐 그렇다고 2말까지는 안 갈 거라고 보고 뭐 2초 중 정도 그 라인까지는 살짝 내려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은 해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작년은 최저다라는 게 말이 안 맞았는데 올해는 최저다라는 게 좀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것 같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이게 입시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작년 데이터의 자료가 무조건 올해 무조건 다 맞아떨어진다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시면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얘네도 한번 보세요. 홍익대가 3합 7, 8이잖아요. 그럼 원래 3합 7, 8의 교과 쓰던 학교가 중앙대예요. 중앙대죠. 딱 낙수여과죠. 1.92니까
2.06, 1.75니까 2.09. 왜냐면 그 중간은 경희대 뭐 다 이합들이랑 그렇죠. 아예 최저가 없는 학교들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그런 거죠. 중대를 상향으로 쓰는 애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홍대를 4, 5, 6번 카드에서 무조건 쓸 수밖에 없다. 제 생각이 맞으면 거의 6번 카드로 홍대를 쓰는 게 아닌가. 삼합을 도전하는 친구들한테 있어서. 왜냐면 그 밑에 있는 학교는 애매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3합에 맞출 수 있어. 그런데 국수세단을 수시로 쓴다? 저라면 내가 3합 8을 일단 맞출 수 있는 실력이라면 일단은 내 과목을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확실해. 홍대는 3합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 이거 정시까지 가는 거다. 일단은 4개를 다 아는 거야. 그런데 내가 3합 이 8을 맞춰서 홍대를 가겠다라는 거는 소위 얘기하는 기준점이 그런 거잖아요. 아, 요거보다 밑에 있는 학교는 의미가 없다. 왜? 내가 3합 8을 맞출 수 있는 정도면 내가 한 과목을 다 개날려 먹지 않는 이상 제가 볼 때 최소한 4합 10은 나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한 10에서 11 정도 나올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거지. 제대로만 하면. 그렇지. 그럼 이 정도 역량이면 솔직히 홍익대를 정시라도 갈 수 있거든. 학과에 따라서는. 그런데 뭐하러 국sun세단을 쓰겠어요? 그렇지. 쓸 이유가 없단 말이야. 납치되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홍익대는 제가 볼 때 완전 6번 카드 아니면은 완전 1, 2번 카드의 가능성이 있는 거야, 여기는. 여긴 중간이 거의 없는 거야. 아, 그러니까는 극상향으로 쓰느냐, 아니면 완전 안전빵으로 그렇지. 왜냐면 쓰느냐. 3합을 쓰는 학교들이 맨 위에, 그니까 자기보다 바로 위에 있는 학교가 중앙대잖아. 중앙대, 서강대, 성균관대잖아. 다 라인이. 그럼 걔네들이 쓸 때 이 생각하고 쓰는 거잖아. 내가 3합을 못 맞춰. 그런 생각 안 해, 걔네들은. 그럼 걔네는 그거지. 내가 3합을 못 맞춰. 그럼 경희대 가면 되지, 뭐. 그렇지. 건대, 동대 가면 되지, 뭐지. 홍익대? 홍대를 내가 된다고? 건대, 동대가 있는데? 이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면 그것까지 생각하는 애들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 서류가 경쟁력이 내가 없다. 우리 학교, 생기부. 진짜 뭐같이 만들어준다. 이런 애들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방에 좀 네임밸류 없는 학교들, 아니면 관리가 잘 안 되는 학교들. 거기서 진짜 소위 얘기하는 독학재수 하듯이 수능하는 애들이 혼자 쓰는 거. 걔네들 입장에는 이게 최후의 마지노선이니까. 진짜 안 되면 정시로 그냥 간다. 그렇지. 왜냐면 국sun세단으로 내려가 버리기 시작을 하면은, 거기는 2합이에요. 거기 또 2합이잖아. 그러면은 얘네가 홍익대 3합을 맞출 이유가 없어. 그렇게 2합을 맞출 거면, 기존에 경희대를 맞춰야지. 근데 그게 리스크가 더 크잖아. 얘네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홍대가 되게 교과 전형이 조금씩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보다 밑에 있는 학교를 홍대 애들이 쓰는 경우에는 홍대가 최상향이야. 그러면 그러네. 전부 2중이나 2말밖에 없어. 그러니까 걔네들의 입장에서 내가 예비라도 붙어? 와, 감지도 없는 거지. 근데 작년에는 요게 아무도 그 상황을 우리가 몰랐지. 이제 이해할 수 없었던 거지. 왜냐면 원래 홍대는 3합이야. 근데 그냥 학교 라인은 요 정도 라인이야. 근데 작년만 해도 건대가 2합이 있네, 중대가 3합이 있네, 경희대가 2합이 있네. 이런 식으로 교과단이 처음 생겼으니까 애들 입장에서 혼란이 오는 거지. 근데 이제 한번 해봤잖아. 학교도 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는 홍대를 쓸 때 애들도 이제 머리를 굴릴 수밖에 없지. 그런데 요것만 보면은 머리를 못 굴리잖아. 그렇지. 요거만 보면 애들이 또 현혹되잖아. 그렇지. 나 이중인데 쓰면 안 되나 보다. 아이씨, 3합은 아예 손도 대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 하잖아? 이럴 때 3합을, 노리는 거지. 이럴 때 3합을 쓰는 애들. 걔네들이 진정한 위너일 수도 있다. 맞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 라인에서 홍대는 다른 학교들하고 같이 솔직히 얘기하면 안 돼요. 이 입시 결과도 우리가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홍대가 3합이라는 거에 좀 놀라긴 했는데 그냥 본인 나름대로의 그냥 그 생태계를 또 꾸리겠다는 소리인 것 같은데, 홍대 같은 경우는. 뭐 얘네는 제가 볼 때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되게 만만히 보는데 우리 학교 만만한 학교 아니다. 우리 학교 호구 아니다. 우리 건동 호구에 홍 아니다.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우리는 공부 잘하게 뽑겠다. 그렇지. 야, 차라리 정시로 너희들이 와라. 약간 이런 느낌이야. 얘는. 그런 거 같네, 진짜. 약간 이런 느낌이라 보시면 되고, 이제 종합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면, 우선은 이제 숙대 종합 같은 경우에는 서류하고 면접 전형이 차이가 좀 커요. 자연계열에서는 서류는 일단 2.5야. 근데 면접은 2.85. 한 0.3 정도 갭이 있죠? 네. 자, 인문계열은 이거보다 훨씬 떨어져요. 서류가 3.07, 근데 면접이 3.62.
요거를 봤을 때 확실히 인문계열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 외고의 거의.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 라인까지가 어떻게 보면 외고에서 3등급, 4등급, 5등급 라인 입장에서는 여기 가야 돼. 그러네. 여기를 못 가면 그 다음 이제 성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신이야. 근데 성신이 제가 볼 때는 뭐 4, 5, 6, 7 이 정도 애들이 쓰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외대 라인은 그냥 저는 그냥 이렇게 봐요. 3등급에서 4등급 이내면은 못 먹는 감 찔러본다 생각하고 2대 쓰고 숙대 쓰고 성신 쓰고 최소한 세상 카드는 다 쓰는 것 같다. 응. 어떻게 보면 인문계열에 비하면 외대는 솔직히 3년 동안의 어떤 결과치라고 하는 게 그 압박의 프레스 훨씬 심하잖아. 솔직히 그렇죠. 얘기하면. 맞아요. 그게 저는 특히 면접 전형 여기서 확실하게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서류 전형도 마찬가지지만 그에 비하면 확실히 자연계열은 확실히 집단이 우수하다. 왜냐면 일단 외고 애들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일반고 자연계열 잘하는 애들이 진짜 많이 쓴다는 얘기인 거고. 근데 딱 보면 이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초인 애들은 다 비용이 올라가고 그냥 전부 건대 동대 쓰는 거예요. 이초는 건동에서 보는 쇼부 보는 거야.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진짜 그게 서열이 딱 정해지네. 뭐 어느 정도 이제 기준점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홍대도 비슷하잖아요. 인문계요 2.87, 3.14. 외국에서 숙대 쓰는 애들 홍대도 써. 같이 쓰는 거지. 다만 여기는 그 차이가 있잖아요. 일단 여기는 삼합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 무시할 수가 없지. 야, 이 삼합인데 불구하고 노린다라는 거는 진짜 여기는 진짜 저는 자사고 수능 경쟁력 있는 자사고 4등급 때 언저리 애들 아니면 2등급 때 지방 일반고에서 수능까지 준비하는 애들 요런 애들이 이제 극목에 갈리는 게 아니냐. 진짜 요렇게 여기는 딱 제가 볼 때 그냥 기준이 이거예요. 자사 일반 좀 갈리지 않느냐. 수능 역량이 있어야 되니까. 그럼 또 서울 아니는 그 특정 지역 동네들 있죠. 그쵸. 대, 뭐 이런데. 대, 중, 요런 동네 애들 있잖아요. 거기 3등급 애들 입장에서는 걔네들은 여기 못 가면 안 되거든. 얘네들은 여기 못 가면 진짜 걔네들은 일반고지만 이거 실패한 거야. 그치. 그냥 바로 재수거든. 바로 그냥 대치동 러셀 가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 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3원 맞추는 거죠. 왜냐면 걔네들 입장에서는 저는 그것도 있어요. 여기는 일반고 애들 중에서 아까 얘기한 특수교육지구 뭐 흔히 대치동, 그렇죠. 목동, 네. 중계동 뭐 이런 지역들 있잖아요. 걔네들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이 말에서 그냥 3후까지는 그냥 쓰는 거예요. 쓰고 최저 맞춘다. 아니 나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최저도 말고? 어차피 재수할 거야. 재수할 거야. 어차피 나는 수능 까서 갈 거고 수능으로 재수할 거거든. 나는 정식으로. 어차피 정시인데 얘네는 정시가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어차피 나는 속된 얘기로 못 먹어도 건동까지는 갈 거거든. 그러니까 난 너를 가도 안 갈 거야. 확실히. 그런데 안 쓰면 안 돼. 그치. 이걸 안 쓰면 6장을 채울 수가 없네 내가. 요런 애들은.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미 재수까지 마음 먹고 있는데 그래도 붙으면 내가 한번 고민을 할게. 홍대 입구가 그렇게 놓이기가 좋다라는데 좋아. 그럼 내가 한번 치매라도 한번 콕 하고 발라보고 마음에 들면 다녀줄게 니네 학교. 그런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나는 다시 러셀로 갈게. 이런 애들이 아니냐 생각하는 거야. 왜냐면 삼합인데 2등급 중후가 나오는 애들은 솔직히 인천에 없어요. 거의 없죠. 네, 없어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거의. 솔직히 저는 송도도 거의 없다고 봐요. 그쵸. 그 이 등급에서 삼합을 도전하는 친구는 진짜 이 등급에서 삼합을 도전하는 애들은 솔직히 얘기하면 훈훈자를 쓸 이유가 없는 거야. 맞아요. 차라리 그럴 거면 성서한 그냥 딱 노리고 중앙대 노리고 떨어지면 나 그냥 재수하지 뭐 이게 나아. 애매한 홍대 가서 1년에 단위내 많이 해갖고 시간 낭비할 거면. 그러니까 여기는 집단들이 약간 그런 집단들이 훨씬 많지 않냐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 3초에서 우리가 종합도 쓰는 애들 그러면은 확실히 지역 명문고 그런데 나는 어차피 여기를 그냥 그 중간 징검다리로 본다 이런 애들이 많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홍익대가 다른 학교들에 비하면 조금 그 선이 분명히 좀 갈리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삼합을 2중 2후가 맞춘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쉽게 그렇죠. 납득이 가지도 않고 솔직히 그 정도의 내신 등급에서 3합 맞추기가 진짜 어려워요. 진짜 맞아. 그 특수 지역 애들 아니고 어렵죠. 이 특수 지역 있는 애들이 인천 이 주변에서 이 등급 애들이 여기에 갈 수 있는 등급 애들이 삼합을 맞춘다? 아이고 찾기 힘들죠 진짜.
만약에 3만 맞춘다면 저 같아도 솔직히 홍대 쓰라는 얘기 안 할 것 같고 그렇죠. 냉정하게 얘기하면 한 번 더 해라. 근데 죽어도 하기 싫대. 아 솔직히 그러니까 그럼 홍대 써라. 그치? 그럼 홍대 쓰는 거야. 그치? 그럼 홍대 쓰는 건데 그게 아니면 진짜 저는 그러거든. 한 번 더 하자. 한 번 더 도전하자. 이게 아깝다. 진짜 그쵸? 아깝다. 라는 얘기를 한번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보거나 지방이나 우리 인천에 있다라면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3화 8은 일단 맞추세요. 3화 8을 맞춰놓고 뭐 홍대를 써놓고 여러 가지 선택권을 가질 수 있으니까. 자, 논술. 솔직히 요 라인에서 제가 진짜 제일 물음표가 떴던 게 논술이었어요. 왜냐면 정보가 거의 없어. 일단은 숙명여대는 이 논술 점수만을 이제 오픈해놨어요. 700점 만점인데 인문이 657.8, 자연계열이 638.4. 홍익대는 아예 현재 없어요. 아직 작년 입시 결과를 오픈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없기 때문에 솔직히 되게 애매모호한데 그냥 논술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제 건대 동대도 봤잖아요. 네. 무조건 그거보다 낫다. 그거보다 낫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입시 결과적인 측면에서 지원 등급대들은 그냥 그거보다 낫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한 3등급에서 4등급 라인에서 주로 쓰지 않겠느냐. 요 정도가. 여기도 종합하고 비슷하게 요 특수 교육지구 애들 중심으로. 맞아요. 요렇게 저는 이제 판단을 네, 하고 네,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 논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한 원장님이 네. 이제 설명해 주실 학교별 논술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들을 때 한 번 더 좀 얘기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1부를 여기서 멈추고 네. 조금 이따 2부 논술에서 다시 이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